자, 정규분포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쌀 모으기 행사에 참여한 학생이 기부한 쌀 무게의 평균이, 자, 중요한 건 지금 어떤 거의 평균과 표준 편차가 얼마인, 즉 어떤 정규분포를 따라가는지 보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내용을 잘 읽고 그 내용에 나오는 정규분포가 평균이 지금 1.5, 표준 편차가 0.2 그랬으니까 그거에 대한 정규분포를 써 주시면 되고요. 그때 쌀의 무게가 1.3kg 이상 1.8kg 이하 그랬으니까요. 어떤 한 명의 기부한 쌀의 무게가 1.3 이상 1.8 이하의 확률을 구하면 되겠죠. 그거를 표준 정규 분포표를 가지고 구한다고 했으니까 표준화를 시키면 되겠어요. 표준화는 X 마스 이렇게 되면 Z 표준화가 된다고 했으니까요. 지금 있는 1.3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어 주면 계산 다 맞춰 놨을 거니까 계산하면 확률 변수 x는 표준화되어 있는 확률 변수인 z로 바뀌고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5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지금 구해야 되는 부분의 넓이는 평균 0을 기준으로 빗금친 부분이 되고요. 당연히 지금 표를 보시면 표에는 0부터 양수값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의 넓이는 누구로 대신 보냐면 0에서 1까지의 넓이로 봐주면 되겠습니다. 요 부분 포인트 이해하겠죠?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표준화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음수 있는 쪽을 어떻게 볼 거냐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8번 어느 연구소에서 토마토 모종을 어쩌고저쩌고 또 심었는데요. 줄기가 자라는데 평균이 30이고 표준 편차가 2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평균이 30이고 표준 편차가 2인 정규분포를 따르고요. 그때 임의로 선택한 줄기의 길이가 27 이상 32 이하 27 이상 32 이하 하는 방법 똑같습니다. 표준화 시켜 주시고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1.5부터 1까지 마이너스 1.5부터 1까지면 이 부분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부분은 안 나와 있으니까 0에서 1.5까지의 넓이로 표에서 대신 보시고 그 값을 더해 주면 되겠습니다. 어느 제과회사에서 만든 과자 한 개의 무게가 평균이 16, 표준 편차가 0.3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했고요. 그때 하나를 선택했을 때 무게가 15.25 이하, 15.25 이하가 나올 확률은 이건 이제 뭐 이하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한쪽만 계산이 되겠네요. 이쪽으로 이렇게 표준화 시켜 주시면 표준화된 확률 변수가 마이너스 2.5 이하, 즉 밑줄 빗금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이 양수 쪽에 나와 있는 걸 어떻게 할까라고 하면 그래프를 생각해 보시면 대칭이니까 2.5 이쪽 부분하고 같겠죠. 그래서 전체에서 2.5까지는 또 이 부분을 말하는 거니까 전체에서 2.5까지 되어 있는 부분을 빼주는 게 답을 구하는 방법이겠습니다. 이해가 됐나요? 그쵸? 그러니까 표준 정규분포표에는 넓이가 0에서부터 2.5까지만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만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모양을 생각해 보시면 네, 왜 그렇게 빼야 되는지 알겠죠? 좌우 대칭이어서 절반은 0.5입니다. 자, 확률 변수 x가 평균이 m 그리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다 맞춰 놓은 계산이 나올 겁니다. 이 계산을 했더니 이 값인데 그걸 가지고 시그마를 어떻게 구할 거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하는 방법은 다 똑같아요. m이 있건 m 플러스 12가 있든 m 빼기 12가 있든 다 표준화를 시켜 주시고 표준화를 시켜서 계산해 주면 여기는 0으로 이쪽은 시그마분의 12로 이쪽은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12로 되겠고요. 각각의 부분을 그래프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평균 0에서부터 시그마분의 12인 것까지 이 부분 그 다음에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12보다 작거나 같은 이 부분의 값을 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계산을 해서 그냥 더하라고 했으면 요 부분 갖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0.5가 될 건데 빼라고 계산했으니까 요거 구하는 값을 0.5에서 요만큼 요 표현 이해가 될까요? 즉
원래 이쪽에 있던 이런 절반에서 요 빗금치 부분을 뺀 부분이 요만큼의 넓이가 되죠. 고 넓이를 표현해 준 거고요. 그 넓이 표현한 거를 계산을 해서 괄호 전개해 주고 천천히 따라가세요. 그다음에 문제에서 그 부분이 얼마가 되었느냐라고 본다면 그게 0.3664 였으니까 0.3664 였으니까 우리가 이 네모 안에 들어갈 값을 구할 수 있겠죠. 네모 안에 값을 x로 놓고 구한 다음에 그 값이 시그마 분의 12가 어디 있는 거 1.5가 되는 값. 이거 알아들어야 됩니다. 여기 있는 값이 1.5여야 0.4332가 될 거니까 그 값을 찾으면 시그마가 8인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천천히 따라가시는데 여기 맞춰 놓은 계산에서의 요 그림의 의미 잘 이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느 공항에서 처리되는 수화물의 무게 평균이 18이고 표준 편차가 2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했고요. 한 개를 선택할 때 16 이상 22 이하니까 이건 뭐 위에서 똑같이 했던 문제죠. 계산하시면 되고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는 0에서부터 1까지로 넓이를 대신 보고 계산해 주면 답이 됩니다. 자, 모 표준 편차가 14인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하자.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2일 때 n의 값이 얼마냐 그랬어요. 아까 전에 내용에서 설명을 했지만 모집단과 표본 집단의 이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는 다음에 관계가 있죠. 그래서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고 표본 평균의 분산은 표본의 크기로 나누어 주어야 같아지고요. 그쵸? 시그마는 루트 씌우면 표준 편차는 루트 씌우면 되니까 요거 딱 갖다 놓고 그대로 계산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하라고 한 거 그대로 보시면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루트 표본의 크기분의 모 표준 편차 즉 루트 n분의 14 계산한 값이 2였다고 하니까 계산해 주면 n 루트 49가 7이죠. 그래서 n은 49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평균과 모분산과 모표준 편차와 표본 평균의 평균과 표본 평균의 분산과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의 관계를 알고 있어야 돼요. 어느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다음과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별량 제곱의 평균, 분산의 변형식에서 많이 본 거죠. 이 값일 때 여기서 이미 추출한 크기가 20인 20개를 뽑았다고 했을 때의 표본 평균에 대하여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하시오. 이렇게 뭐 미지수가 많이 들어있는데 보시면 원래의 확률 변수 x는 이산확률 분포표를 따르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모든 확률을 더한 게 1인 거예요. 요거 이렇게 되겠고요. 계산하시면 a 더하기 b가 이거고.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을 하기 전에 별량 제곱의 평균이 나와 있어요. 별량 제곱의 평균은 우리 구할 수 있죠. 각각의 별량의 제곱에다가 각각의 확률을 곱하고 더해 준 값이 3분의 16. 그래서 이 두 개의 식에서 연립해서 a하고 b의 값을 구했어요. 여기까지는 할 수 있겠죠? 그때의 분산을 구하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구하는 분산은 표본 평균 x바의 분산이 아니고 이 위에 있는 확률 변수 x의 분산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확률 분포표에서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별량의 제곱에서 평균의 제곱을 뺄 거고 평균을 알아야 제곱을 할 거니까 평균을 구한 겁니다. 이 평균은 위의 표에서 구하는데 a와 b의 미지수를 다 집어넣어서 구하고 그렇게 딱 구한 값이 2였다. 그래서 뭘 구했냐면 확률 변수 x의 분산이 3분의 4인 걸 알았고요. 그러면 표본 평균의 분산은 그렇죠. 어, 원래의 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그것을 계산해 주시면 15분의 1이 되겠습니다. 천천히 계산 따라가시고 하나씩 잡아서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 문제는 아까 초반에 풀었던 문제랑 다른 게 뭐냐면 임의로 추출한 이런 단어가 들어가요. 임의로 추출했다는 거는 표본을 뽑았다는 거고요. 그때의 표본의 크기가 16이라고 하는 거니까
원래 1인 가구의 월 식료품 구입비는 평균이 45 이고 표준 편차가 8인 걸 따라가지만 16 가구씩을 뽑으면 그 뽑은 표본 평균이 따라가는 분산이 달라지는 거죠. 표본 평균의 분산이 달라지니까 맨 처음부터 했던 표준화시킬 때 위에 있는 이 정규 분포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표본 집단이 따르는 정규 분포를 가지고 표준화를 해 주셔야 답이 됩니다. 나머지 계산은 똑같으니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시면, 여기 분모가 지금 위에 있는 8이 아니에요. 그죠? 이 8이 아니고 표본 집단이 따르는 표준 편차가 분모에 들어간다는 거. 8로 계산하면 답이 안 나오겠죠? 그렇게 보셔서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위에서 비행기 얘기가 나왔었는데 흥분하지 마시고, 비행기 얘기가 또 나왔다고 해도 중요한 건 16명을 이미 추출하여라는 말, 즉 표본의 크기가 몇 개인 16인, n이 16인 걸로 바꿔서 표본 평균이 따르는 정규 분포는 새롭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화를 시킬 때 분모가 원래 있는 정규 분포인 4가 아니고 표본 평균이 따르는 값인 1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계산해 주시면 뭐 이 그래프 잘 모르겠으면 그려 보시고 2보다 왜 큰 게 어디냐라고 하면 2보다 큰 건 여기겠죠. 평균이 0이고 2가 여기고 우린 이 값을 구해야 되니까 절반에서 0에서부터 2까지의 값을 빼줘야 답이 나오겠습니다. 찹쌀도넛의 무게가 평균이 70이고 표준 편차가 2.5. 그런데 여기서는 16개를 임의로, 즉 표본의 크기가 16인 확률 변수 x가 아닌 확률 변수 x가 아닌 표본 평균에 대해서, 즉 표본 평균 x바가 따르는 정규 분포가 새롭게 나왔고 우리는 표준화 시킬 때 이 친구를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절대값과 a라는 요 식이 나오는데, 이건 뭐 잘 아는 것처럼 절대값 x 값이 3보다 작다 이런 식을 좀 보시면 똑같이 생겼죠. 그러면 어떻게 푸나요? x는 -3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푸는 거. 그랑 똑같이 푸시면 되겠죠. 즉 x바 빼기 70의 값이 -a랑 a 사이에 있는 건데, 근데 어차피 우린 표준화를 시킬 때 이런 표현들을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분모에다가 4분의 25만, 즉 모든 변을 4분의 20으로 나눈다. 역수 취하면 4분의 2.5로 나눈다. 2.5분의 4를 곱한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식이 똑같아지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한쪽은 마이너스 나오고 한쪽은 플러스 나올 건데 0에서부터 시작해서 같이 간다고 보고 2배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a 곱하기 2.5분의 4가 1.6이니까 그래서 2배 해서 만들고요. 그 값이 0.9544다. 0.9544에서 2배 이렇게 해주면 4772가 나오고, 4772가 표에 있는 2의 값이니까 이 친구가 2가 돼야 된다는 거고요. 그때 a를 구하면 1.25가 된다는 말이네요. 천천히 따라 하시면서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도 모집단은 평균이 n,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요. 표본의 크기가 n명을 이미 추출해서 n명을 이미 추출했으면 따르는 정규 분포가 평균이 m이고 분산이 n분의 10의 제곱을 따르겠죠. 그리고 신뢰도 95%라고 했으니까 우리 아까 수업했던 것처럼 공식이 표본 평균에서 1.96, 그 다음에 지금 표본의 크기를 모르니까 루트 n분의 10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그리고 그 값이 이쪽 값이 얼마냐고 써 있는 거냐면 38.08이라는 거고요. 이쪽 값이 45.92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건 지금 뭘 한 거냐면 이 뒤에 값에서 앞에 값을 빼주면 x바는 없어지고 2배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풀어서 실내 구간의 길이로 풀어도 되고요. 아니면 얘가 38.08이고 네가 45.92니까 2를 더해주면 2x바의 값이 2를 더한 값으로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n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x바 안 구하고
땡각 가지고 계산을 했습니다. 소수 계산이 싫으면 그냥 두 개 더하는 게 쪼금 더 나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편하신 대로 어차피 이 계산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계산을 좀 해 주시면 될 거고요. 어찌 됐든 이 값이 2가 나와야 되니까 2가 나오기 위해서는 루트 n이 5 여야 되고 n은 25 여야 답이 되겠습니다. 자, 내용 잘 읽어 보시고 주머니 속에 1의 공이 하나 들어 있고 2의 공이 두 개 들어 있고 3의 공이 5 개가 들어 있는 거기서 하나씩 꺼내는 행동을 두 번 하는데 복원 추출할 겁니다. 그랬을 때 두 번 꺼낸 값들을 평균을 냈을 때의 평균 낸 값이 2가 되기 위한 경우의 수, 확률을 구하라.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 평균 해 갖고 2가 되려면 방법이 1, 3을 뽑거나 3, 2를 뽑거나 2, 2를 뽑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순서는 중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처음에 2를 뽑는 거니까요. 8개 중에 1개를 뽑을 때 1 하나를 뽑고 8개 중에 하나를 뽑을 때 3, 5개 중에서 하나를 뽑는 거 이해되죠? 많이 했던 거니까. 3을 뽑을 때는 8개 중에 하나를 뽑을 때 5개 중에 하나, 8개 중에 하나를 뽑을 때 1을 뽑아야 되니까 하나 중에 하나. 2와 2를 뽑을 때는 8개 중에서 하나를 뽑을 때 이 둘 중에 하나, 똑같이 8개 중에서 하나를 뽑을 때 이 둘 중에 하나를 뽑아 주면 되겠고요. 계산해서 더해 주시면 답이 나오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냥 뭐 x바가 무슨 뜻인지 알고 있느냐 뭐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굉장히 복잡하게 써 있는데 뭐 괜찮습니다. 한번 해 보죠. 지금 정규분포를 따르는 집단에서 x바 16 개짜리를 뽑았다고 했어요. 그럼 그때를 우리가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평균이 50, 표준 편차가 8인 걸 따르는데 표본의 크기가 16 개인 걸 뽑았으니까 표본 평균이 따르는 정규 분포는 요렇게 생기겠네요. 그쵸? 두 번째로 정규 분포인데 평균이 75에 표준 편차가 시그마를 따르는 y 확률 변수라고 한다면 그때 여기서는 표본의 크기가 25, 25 개를 뽑았으니까 그때 따르는 정규 분포는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 하나 하고 표본 평균 x하고 y의 표본 평균이 따르는 요 둘을 잘 찾아 놓으면 나머지 건 계산할 때 요렇게 들어가는 것만 잘 잡아 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말한 것처럼 이렇게 나올 거고 중요한 포인트는 이쪽이 1 이었다는 거예요, 1. 이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체라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1.5 보다 작거나 같은 쪽은 이쪽에 있을 거고 여기에 음수값보다 작거나 같은 게 여기 있을 건데 이 둘을 더했는데 전체가 나왔다는 건 여기 값이 얼마란 뜻입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5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이 마이너스 1.5가 나오게 만드는 시그마를 구해 주면 20이 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하려고 하는 것들을 쭉 계산해 주시면 계산하면 답이 나오는 데까지는 어렵지 않게 나올 수 있어요. 어 이거 꼭 이거 문제 꼭 해 보시길 바라고요. 이 문제를 바꿀 때 여기 있는 일이 굉장히 중요했으니까 저 일을 좀 함부로 바꾸기가 좀 어렵겠죠. 시험에 나오기를 바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농가에서 석류를 만들었는데요. 석류가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40인 걸 따르고요. 임의로 추출한 크기가 64인 표본, 즉 크기 n이 64인 표본이 따르는 정규 분포는 이렇게 되고 계산해 주면 8분의 40의 제곱이니까 5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99% 신뢰 구간 하면 신뢰 계수가 2.58인 게 이 문제에 나와 있는데 안 나와 있어도 아마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걸 계산했더니 예, x바 빼기 c, x바 플러스 c, 즉 요것과 모양이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뭘 구하냐면 네, c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c의 값 그냥 계산해 주면 답이 나오겠습니다. 이건 뭐 그냥 공식을 알고 있냐를 물어보는 문제니까 이해가 됐을 거죠. 자, 자율학습실을 이용하는데요. 모집단이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5인 걸 따라갑니다. 이때 25명을 이미 추출하여서 그 표본의 평균을 냈더니 X1바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95% 신뢰 구간으로 만들었더니 이렇게 나왔다. 다시 말해서 여기 지금 밑에 있는 요 95%는 저걸 해야 되니까요. 신뢰도 95%로 X1의
표본 평균에서 1.96 하고 뭐 나머지 거 그냥 계산 다 그대로 하신 거죠. 했더니 그 값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네, 그래서 x1 이 80 이고 a가 1.96인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n명을 임의로 추출해서 이번엔 m을 n명을 임의로 추출해서 그거의 확률 변수를 우리가 y바라고 하면 그쵸? 정규 분포가 좀 바뀌었겠죠? 이렇게 되고요. 평균은 m, n분의 5의 제곱 뭐 이렇게 될 겁니다. 그쵸? 그래서 그걸 똑같이 95% 신뢰 구간으로 잡아 주고 그때의 표본 평균을 x2라고 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 값이 20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앞에서 구했던 거고요. 여기 숫자들이 복잡한 이유는 문제를 다 맞춰 놨으니까 그런 거니까요. 지금 보시면 x1이 80 이고 a가 1.96 그냥 실내 개수를 말하고 있는 거여서 나머지 계산 어렵지 않게 그냥 누가 누군지만 알아주시면 될 거고, 그래서 x2는 여기서요. 이게 x2 값인데 x2는 이 값이고 계산하면 75. 그다음에 루트 n분의 5가 7분의 5여야 되니까 n이 49. 두 개 더하면 124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 천천히 따라가면서 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초콜릿 한 개의 무게가 평균 m이고 시그마 제곱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요. 표본의 크기가 49인 거를 49개짜리를 표본 평균을 해서 신뢰도 95% 하고 계산을 하고 있죠. 신뢰 구간 계산했어요. 여기도 지금 뭐 x바를 먼저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쪽에 있는 이 친구가 1.73인 거고 이쪽에 있는 친구가 1.87이니까 두 개를 더하면 얘하고 얘가 없어지고 2x바가 나와요. 그렇게 계산하셔도 되고 아니면 뒤에서 앞에 걸 빼주면 이제 요 모양의 2배가 되고 그리고 그게 센 값인 0.14가 되고 계산해 주면 시그마를 구할 수 있겠어요. 그쵸? 시그마를 구해서 x1에 다시 집어넣고 이게 연립방 정식을 푸는 건데 학교에서 하는 방법이 편하면 학교 걸로 해도 되고요. 혹은 편한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구해야 되는 x바분의 시그마는 x바는 1.8 시그마는 0.25 계산해 주면 k 180 빼하면 25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계산 천천히 잠깐 멈춰 놓고 꼭 하시기 바라요. 9번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를 때 자 이건 뭐 똑같이 했던 문제니까 빠르게 하겠습니다. 다 각각 표준화 시켜 주시면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처리한 부분은 0에서 2까지로 1은 0에서 1까지로 해서 더해 주시면 답이 되겠죠. 자, 요 문제 또 재밌게 볼 수 있는 문제겠어요. 정규 분포 24하고 2짜리를 따르는데 표준화 시켰으면 요런 모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의 확률이 정말 0에서 3까지만 있느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대칭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0에서 3까지의 확률도 같겠지만 마이너스 3에서 0까지의 확률도 서로 같겠죠. 이 둘이 같다는 게 이 문제에서 말하고 싶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구해야 되는 곳이 만약에 0에서 3이라면 표준화 시킨 게 0에서 3이 돼야 되니까 A가 18, B가 27이어야 되는데 그런 답이 없고 마이너스 3에서 0까지라고 한다면 A가 9, B가 18이어야 되는데 그 모양은 답에 있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거고요. 어 확률이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는 게 이 모양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쵸? 계속 하고 있는데 대칭성이 있어서 마이너스 3에서 0까지도 가능하다는 거 그거를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어느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20%가 인터넷 동영상 수업을 이용합니다. 근데 400명 중에서 이용하는 학생이 68명 이상일. 이게 재밌는 게 이게 지금 정규 분포가 나온 게 아니에요. 뭐가 나왔냐면 이항 분포가 나왔어요. 이항 분포. 동영상 수업을 이용할 확률이 20%. 이항 분포 뭐죠? 이항 분포 100명에게 병이 나을 수 있는 확률이 80%짜리 약을 투약했더니 기대하는 값이 몇 명이 낫는 거를 보냐? 80명, 즉 NP 했던 거 기억납니다. 즉 400명의 대상으로 볼 확률이 20%짜리를 실제로 보면 평균 구해보면 80명이고요. 분산을 구해보면 MPQ에서 구하면 64가 되고요. 그런데 이항 분포도 결국에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알려져 있다. 이게 교과서에 나오는 말이니까
이항 분포를 정규 분포로 바꿔 주시면 나머지 건 계속했던 행동들을 또 하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렇게 잘 보시고 이항 분포인 걸 알아보시는 게 중요할 겁니다. 자, 평균이 10, 표준 편차가 A인 모집단에서 크기가 100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표본 평균의 평균은 B고 표준 편차는 0.3이라고 한다. 이것도 그냥 공식 물어보고 있는 거죠. 모집단의 경우에 평균이 10, 표준 편차가 A였고 표본의 크기가 100이니까 표본 평균이 따르는 정규 분포는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그 값이 B와 0.3의 제곱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B가 10인 거고 0.3의 제곱이 10의 2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래서 A, B를 곱하면 30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장에서 고기만두를 만들고 있는데요. 평균이 100, 표준 편차가 4인 그리고 16개를 임의로 추출했을 때 그러면 이거 16개인 표본 평균이 따르는 정규 분포는 달라진다는 걸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요 범위에 있을 확률 그랬으니까 나머지 계산은 그냥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번 수업할 때 얘기했던 건데요. 지금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2인 걸 따를 때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36개짜리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그러면 이 표본이 따르는 평균,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인 m과 같고 표준 편차는 달라지죠. 근데 표본의 개수를 뽑으면 분산이 작아져요. 원래 있던 것보다. 왜냐면 시그마 제곱을 표본의 크기로 나눈 거에 루트를 씌워서 루트 n분의 뭐 시그마 이렇게 만든 게 표준 편차니까 표준 편차가 작아지겠죠. 표준 편차가 작아진다는 말은 고르다는 얘기고요. 평균 주변에 더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쵸? 즉 확률 변수 x의 분포, 여기 있는 원래의 분포와 x바, 즉 표본 평균의 분포는 평균은 서로 어떻다? 표본 평균의 평균과 모평균의 평균은 서로 같고, 즉 평균이 같다는 건 대칭축이 서로 같다는 얘기죠. 분산을 보시면 분산은 3분의 1의 제곱이고 분산은 2의 제곱이어서 확률 변수 x의 분산이 더 크다, 더 퍼져 있다, 고르지 않고 옆으로 더 넓게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분산이 작은 x바가 더 종 모양이고 x가 더 밖으로 이렇게 퍼져 있는 모양이 되겠고요. 그렇게 된 모양이 3번이 되겠습니다. 15번 정규분포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4인 모집단에서 표본의 크기가 64짜리인 표본 평균을 뽑았어요. 표본 평균이 따르는 정규분포는 모평균과 같고 n분의 시그마 제곱 64분의 4제곱이 되겠죠. 신뢰도 95%짜리로 공식 쓰면,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여기가 1.96이 아니고 2로 계산하라고 써 있어요. 문제에서 신뢰 계수를 계산 안 주려고 2로 바꿔서 계산하시면 되겠고요. 그때 계산한 값 찾아주면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또 했던 건데요.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인 정규분포에서 표본의 크기가 100인 표본 평균이 뽑혔어요. 그 따르는 분포는 이렇게 될 거고요. 99% 신뢰 구간 계산하라고 하면 이오빠 공식 가지고 써주시고 왼쪽에 있는 게 29.84, 오른쪽에 있는 우변이 40.16이니까 두 개를 더하면 이 뒤에 게 날아가고 요 두 개의 합이 2x바가 되겠죠. 그래서 x바가 35 나오고 집어넣어서 나머지 거 어차피 또 이 계산 하긴 하셔야 돼요. 해서 계산하면 시그마가 20이 나와서 두 개를 더한 값은 55가 되겠다. 뭐 했던 얘기니까 천천히 따라 하시면서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규 분포를 따르는 어느 모집단에서 크기가 5인 표본을 추출했어요. 그러니까 모집단의 지금 평균도 모르고 표준 편차도 모르는데 표본의 크기가 5인 거를 가지고 알파 퍼센트의 신뢰도 뭐 95%일 수도 있고 99%일 수도 있지만 뭐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해당하는 신뢰 개수가 예를 들어서 95%면 1.96, 99%면 2.58 하듯이 뭐가 있겠죠. 그런 숫자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식을 이해하느냐에 대한 문제니까요. 식을 써 주시면 이렇게 될 거고요. 그때 신뢰 구간이라고 하는 건 누구보다 크거나 같고 누구보다 작거나 같냐고 하는 그 범위, 이렇게 요 안에 들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요 범위를 말하는 거니까요.
오른쪽에 있는 우변에서 좌변을 빼주면 됩니다. 실내 구간은 그러면 앞에 있는 게 빼니까 똑같은 거 없어지고 2배 돼서 이렇게 되겠죠. 그게 지금 20 인데 이번에는 표본의 크기를 n개로 바꿔서 대신 실내 개수는 똑같이 해서 계산을 했고 그때 실내 구간을 구했더니 4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때의 요 n이 얼마였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실내 구간이 어떻게 됐냐면 잘 보시면 2 그대로고요. 실내 개수도 그대로고 시그마도 그대로인데 여기 밑에 있는 루트 5하고 루트 n만 바뀌었죠. 근데 5분의 1로 줄었네요. 즉 이 값이 위에 있는 루트 5보다 5배가 커야 된다는 거죠. 즉 루트 n의 값이 루트 5 곱하기 5배가 돼야 5분의 1로 줄어든다는 말입니다. 그쵸? 그러면 n이 얼마냐? 5배 크니까 루트 5 곱하기 5배 들어가면 루트에 125, 즉 표본의 크기가 125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어떤 식물의 씨앗이 발화율이 80% 발해한대요. 100개를 심었을 때 이거 이양분포구나. 병이 나을 확률이 80%인 약을 100명한테 투여했다. 그쵸? 그러면 그 친구가 어떤 정규분포를 따르는지 평균과 분산만 구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친구를 가지고 나머지 계산을 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겠다. 계산은 아까 다 했던 거니까 잘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느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통화 시간이 평균 40분, 표준 편차가 10분인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여기 40분, 10분. 그중에서 25명을 뽑아서 25명을 표본 평균이 따르는 정규분포는 따로 계산이 되겠죠. 그랬을 때 이 친구들이 45분 이상 통화하게 나오는 확률이 얼마냐? 당연히 표준화 시켜주시면 이렇게 될 거고요. 2.5 이상이 나왔으니까 그림 한 번만 잡아주면 평균 0에서 2.5 이상 이 부분이 얼마냐라고 묻는 거니까요. 당연히 0.5에서 2.5까지를 빼줘야 되겠죠. 그렇게 계산해 주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어느 회사에서 생산되는 사탕 한 개가 열량이 15kg가 표준 편차래요. 그러니까 목평균은 지금 모르는 상태인데 이렇게 돼 있고요. 이 중에서 표본의 크기를 2,500개를 뽑아서 이거 놀랄 필요 없죠. 그냥 50의 제곱을 주고 싶어서 숫자를 키운 겁니다. 표본 평균이 따르는 정규분포는 2,500분의 15의 제곱이고요. 이렇게 했을 때 그 2,500개의 평균이 65가 나왔다는 거예요. 65. 그리고 99% 신뢰도를 가지고 신뢰 구간을 구하라 그랬으니까요. x1 값이 65라는 거니까요. 65 집어넣으시고 이거 지금 문제에 안 나와 있지만 알고 있어야겠죠. 95, 9% 하고 바뀐 표준 편차에 대한 얘기로 바꿔 주셔야 돼요.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이렇게 될 거고요. 그때 산수만 남아서 계산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